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즐거운 5월 또 여러분의 성공투자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토지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토지스쿨의 정현수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토지 관련 고민 상담과 더불어서 또 토지 시장에 이슈되고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임야보다는 이 산보다는 거래가 좀 활발하고 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농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내가 직접 지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 농지 투자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 돈이 되는 농지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농지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 농지법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 농지에 대한 정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는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예외 조항으로 이게 농업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어떤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농업인으로서 어떠한 농지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지법 제2조에 보시면요. 지목이 전,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꼭 전, 답, 과수원이 아니라고 해서 농지가 아닌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사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그래서 지목이 임야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전으로 쓰고 있거나 그 다음에 농작물을 쓰고 있거나 다년생 식물 이러한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들이 농지라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 초지는 목장용지 이러한 어떤 초지법에 속한 그런 토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개량 시설과 그리고 토지에 설치하는 이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이런 어떠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이런 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본다라는 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농지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이 농업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되면 다양한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농업인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농지법이 있고요. 농지법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 시행령 3조에 보시면 농업인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그래서 우리가 1,000제곱미터면요. 300평이 아닌 302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이제 990제곱미터가 300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2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1평도 안 되겠죠. 그래서 302평부터 이 농지에서 농작물, 그다음에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이런 농업인들, 그리고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우리가 농업인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302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항상 이 농업인으로서의 어떠한 농업 경영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고요. 농지원부 이런 것들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지의 330제곱미터, 그래서 고정시공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러한 것들은 330제곱미터입니다. 자, 평수를 따지면 100평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평 이상의 이러한
그 뭐 버섯 재배사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로 농작물을 재배하시게 되면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번, 4번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되는 것들이 이 1번과 2번이기 때문에 이 1, 2번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이제 농지 지금은 외지인들도 시골에 농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업인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내가 농업인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이 됐을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농지를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말체험 영농 그리고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 영농은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신에 이 주말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302평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농업인의 자격 요건에 보시면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이 농지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주말체험 영농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302평 미만이기 때문에 302평이 아닌 301평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농여건, 이 분리농지 또한 농업인이 아니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 다음에 이 농지원부 활용법하고 이 농지연금 신청, 이거는요,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농업인이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농지법 시행령 제2장 제5조의 2 사항에 보시면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율이 15% 이상이고요. 영농여건이 불리해. 그러나 이런 토지들은 시골의 분들이 실제 농사 짓기 위해서 이런 땅은 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이 농지라고 되어 있죠. 2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약 6,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만이 농지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영농여건 분리 농지로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농업용수나 농로 등 농업 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 열악한 이러한 어떤 시설들이 돼 있거나 그다음에 농기계 이용 및 접근이 되게 이제 가능성이 떨어진 거예요.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농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들은 지금 국가에서는 이런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토지 지번을 치면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뜨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외지인들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없이도 농지증이 발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되는데요. 지목을 대지로 바꿀 때 농지전용 부담금이 제곱미터당 30% 들기 때문에요. 이런 비용들도 면제가 됩니다. 상당히 큰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우리가 외지인이더라도 500평, 1000평이 되더라도 작용하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유심히 봐야 될 이러한 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농지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농취증은 아시는데 이 농지원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농지원부는 우리가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이 직접 본인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토지 소재지가 아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무조건 신청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농지 업무는 직접 내가 농업인으로 추정이 되면요. 그래서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유류
면세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지 취득 면적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농업인 또 혜택이 부여가 되고요. 일부 세금, 그다음에 뭐 취득세, 그다음에 추후에 8년 이상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비과세되죠.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혜택들을 누릴 때 이 농지 원부가 꼭 필요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 원부는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는 시점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아놓으면 그다음에 대출, 그래서 농협에서 대출 받을 때 이자도 저리 대출이 가능하고요. 3억 대출해 줄 걸 4억 이렇게 이상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농지 전용 부담금 600제곱미터 미만으로 농지 전용 부담금도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혜택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원부를 발급을 해놓는 게 여러모로 다양한 세금적인 부분 혜택들이 많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농지연금인데요. 농지연금 신청 자격 조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본인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신청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토지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외 농지라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나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다음에 개발 지역 및 개발 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농지연금을 신청했을 때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부 종신지급이라고 있는데요.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어떤 안정적인 노후에 이런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해서 연금을 받으면서 이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연금을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가장 좀 메리트인데요. 우리가 연금을 받다가 실제 토지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가 이제 승계를 해서 죽을 때까지 또 받겠지만 배우자 또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 부족하더라도 그 이상은 국가에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그 이상 더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농지연금에 다양한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농지를 잘 활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 다양한 혜택, 자녀들부터 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농지를 투자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1000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농지나 10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영농여건 분리 농지, 그다음에 농지 원부 이런 것들은 꼭 발급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농지연금도 잘 고려하셔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 조금 더 어떠한 추후에 수익적인 부분이나 나름대로 더 좀 복지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